전 시간에는 우리가 션트 저항기를 통해서 대전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전류계를 션트 저항기로 물려가지고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대전류가 어떻게 읽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션트 저항기를 또 어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반도체 장비 VI 소스에 적용이 되는데 그 동작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이게 VI 소스의 블록 다이어그램이에요. 복잡하게 보이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션트 저항기를 어떻게 응용하는 거에 대해서만 그거를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만 한번 보시고요. 잘 보이시진 않을 거예요. 제가 요거를 확대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블록 다이어그램 중에서 어떤 일부분, 암메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전류계인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션트 저항기가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메커니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장비에서 전류를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가? 뭐 전류계를 갖다 대고 일일이 찍어볼 수는 없어요. 테스트가 뭐 거의 1초 안에 거의 다 끝나기 때문에 그거를 뭐 사람이 전류계를 대서 잴 수도 없는 거고 자동적으로 전류계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전류계를 어떻게 쓰냐면은 연산증폭기를 이용한 앰플리파이어를 써가지고 전류를 전압으로 환산하고 그 다음에 그 전압을 읽어서 그러면은 전류가 얼마라고 하는 것을 환산해 주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는 이제 암메타라고 돼 있죠. 네, 암메타라고 하는 게 전류계인데 실제로는 전류를 재는 것이 아니고 전압을 재게 돼 있어요. 전압을 재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출력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I가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류가 프로그램한 대로 전류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주의 깊게 볼 게 뭐냐면 이제 레인지가 있어요. 레인지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은 20 마이크로 암페어에서 200 미리 암페어까지. 그러니까 최대 나갈 수 있는 전류가 이 VI 소스 같은 경우는 200 미리 암페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제일 작게는 20 마이크로 암페어인데 그 안쪽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인지를 생각할 때 두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계측기가 신호를 발생해서 내보낼 때는 그때의 레인지라고 하는 것은 레인지가 각각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레인지가 잡혔다. 그러면 그 레인지는 출력할 수 있는 최대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쪽에는 프로그램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래서 레인지다. 예를 들어서 200V 레인지다. 그랬을 때 200V 이상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V가 리밋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레인지라는 게 20V 레인지도 있다. 그러면 20V 이상을 내보내지 않고 그게 최대다.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레졸루션이 그거를 섬세하게 프로그램에서 내보낼 수 있는 이점이 있겠죠. 뭐 입력을 받아들여서 뭔가 측정한다. 그러면 입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V 레인지다. 그러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값이 20V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00V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값이 200V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인지를 생각할 때 주는 거냐, 받는 거냐, 그거의 최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인지가 5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200mA 암페어를 레인지를 설정했다. 그러면 200mA까지 내보낼 수 있는 거죠. 레인지를 2mA로 설정했다. 그러면 2mA 이상 나가질 못해요. 레인지 그러면 내보낼 수 있는 최대값 또는 들어올 수 있는 최대값 그거를 얘기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점을 이렇게 따왔어요. 모양이 뭔가 비슷하죠? 네. 저항이 있으면 이게 션트죠. 션트 저항기죠. 전류 측정 저항기.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면 여기 지금 레인지가 5개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5개 저항이 있고 레인지에 따라서 그 릴레이가 각각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전류계를 달았죠. 그런 거하고 똑같이 지금 이 부분을 전류계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전압을 읽는 거지만 전류계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암메타라고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암메타를 넣는다면은 전 시간에 했던 션트 저항기를 통해서 대전류를 측정하는 법 그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알아봤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200mAh까지 출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아주 적은 저항을 달면은 우리가 설계하는 거에 따라서 뭐 10A도 나갈 수 있고 100A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설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꼭 요것만 내보낼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회로를 통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을 구체적으로 그린 건데요. 이쪽 부분이 션트 레지스터 부분이에요. 아까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저항이 있고 이렇게 변한다는 표시를 한 게 실제로 5개 중에 하나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류 레인지를 결정한다고 했죠. 아까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는 200mA에서 5개 있고 20 마이크로 암페어까지 5개의 레인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메타로 표시한 부분, 전류계로 표시한 부분, 이 부분이 이게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IN 앰프라고 하는데 계측 증폭기 또는 영어로는 인스트루먼테이션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차동 증폭기하고 뭐 버퍼 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저항이 좀 달려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전에 강의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그냥 식만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하느냐 그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두 전압을 뺀 형태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R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Vx고 Vy다. 그러면은 이 Vout은 Vy-Vx가 될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전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고 치고 여기가 출력단이고 그러면 저항을 통해서 가겠죠. 그럼 이 양단에서 전압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V2라고 하고 여기를 V1이라고 하면 이것의 증폭도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비반전 증폭기가 되고 또 이렇게 보시면 또 하나의 비반전 증폭기가 되기 때문에 비반전 증폭기의 식하고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요. 비반전 증폭기 식이 예를 들어서 Vout은 1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R1분의 R2 Vin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두 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1 플러스 이게 이제 그라운드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R1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R2에 해당되는 거고 20kg에 90kg.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하나 있다고 생각해서 20에 90kg.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 플러스 20에 180. 어떻게 쓰시냐면 20에 이 저항을 2배를 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V2와 V1의 관계로 보면은 이거 증폭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긴 1이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1 플러스 20에 180K V2 마이너스 V1이 돼요. 298이죠. 그러니까 Vout은 1 플러스 9에 V2 마이너스 V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0에 V2 마이너스 V1이 될 거라고. 요 암메타, 인스트루먼테이션 증폭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력이 이렇게 나와요. 전류가 어떤 저항을 지날 때 그 양단의 전압을 따와서 그거를 10배 해줘서 출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전류를 환산해서 계산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장기 바깥쪽이다. 그러면 나가는 쪽이니까 포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로드가 전압이 높고 이쪽이 전압이 낮으면 이쪽으로 흐를 수가 있죠. 그래서 전류를 프로그램한 대로 나가는 것 그거 말고 우리가 지금은 전류를 어떻게 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이 릴레이를 잡으면 각각의 저항이 잡히는 건데 우리는 일단 하나만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요 5ohm짜리하고 연결이 됐어요. 다른 거는 그러니까 오픈이에요. 이건 생각해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은 요거만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전류가 만약에 100mA를 로드에서 끌어당기고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럼 장비 입장에서는 줘야 되겠죠. 그러면 전류가 5ohm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로드 쪽으로, 부하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V2하고 V1하고 걸리는 전압은 이 저항 곱하기 나가는 전류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100mA 곱하기 5ohm이 돼서 이거는 0.55V가 되죠. 그래서 0.55V 곱하기 여기 10 하면은 이게 5V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류를 재는 것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AD 컨버터에서 CPU로 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5V로 읽음으로 인해서 지금 100mA 이거는 장비는 지금 몰라요. 계산을 해줘야 돼요.
5V를 읽고 어떻게 100mA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CPU에서.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설계자가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입력에 대해서 이관계가 성립하는 걸 알고 있어요. 프로그램 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200mA 레인지일 때 여기 5ohm이 잡히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5V를 읽어오면은 여기 양단에 걸린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여기 계측 증폭기에서 10배를 했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CPU 내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5V를 읽어왔어요, 제대로. 계측 증폭기에서 10배를 했으니까 10배로 1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 걸린 전압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0.5라는 것을 알았어요. 0.5V가 여기 걸린 거구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200mA 레인지를 잡았을 때 전류가 션트정을 통해서 나간다는 걸 알아요. 그게 얼마냐? 5ohm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요 릴레이가 잡힐 때, 요 릴레이를 컨트롤할 때 5ohm이 잡힌 걸 아니까. 그러면은 여기 걸린 전압을 알았어요. 0.5V. 그러면 요 릴레이를 잡았을 때 5ohm을 통해서 전류가 나가는구나. 그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는 거니까 0.5V를 5ohm으로 나누면 0.1A가 흐른다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시킬 때는 이것을 이게 100ml니까 100mA라고 디스플레이 시키는 거예요. 부하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전류가 100mA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 여기 레인지 저항을 잡았을 때 그게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요. 5ohm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계측 앰프에서 전압을 10배로 해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알면은 바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전류를 계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비에서 전류를 잴 수 있는 메커니즘이에요. 자, 여기가 50kV 저항이 있어요. 요걸 잡았어요. 근데 지금 부하에서 땡기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부하라고 생각하고, 부하에서 땡기고 있는 게 10 마이크로 암페어예요. 이게 20 마이크로 암페어 레인지를 잡고 있구나. 그걸 알고 있겠죠? 여기 양단에 걸린잖아. V2하고 V1은 50kV 곱하기 10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겠죠? 그럼 양단에 0.5V가 걸릴 거라고요? 그럼 이거는 10배를 하니까 AD 컨버터를 통해서 CPU로 가는데, 10배에서 5V가 됐으니까 5V를 읽었는데 계측 증폭기에서 10배를 증폭했으니까 전압을, 그거를 다시 10으로 나누면 여기 걸린 전압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0.5V가 여기 걸린 전압이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50K가 잡힌 걸 알고 있어요. 20 마이크로 암페어 레인지는. 그러니까 50K로 나눠주면 10 마이크로 암페어가 지금 로드에, 부하에 가고 있구나. 그거를 계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레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ohm이면 여기 양단에 V2하고 V1, V2-V1은 1V로 설정했어요. 네. 그러면 1V를 설정했기 때문에 1V 나누기 5ohm이면 200m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나갈 수 있는 게 200mA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1V 전이차만 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1V를 하고 굳이 뭐 여기 곱하기 10배짜리 증폭기를 달아서 10배를 뭐 튀겨주느냐, 10배를 왜 증폭해 주느냐, 여기를 10V로 하고 여기를 곱하기 1배짜리 증폭기를 달면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기 전이차를 1V로 했을까요? 10V로 안 하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mA 레인지를 우리가 설계를 한다고 쳐요. 자, 그러면 방법은 여기를 1V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V2-V1을 1V로 하느냐, 또는 V2-V1을 10V로 하느냐. 1V로 하면은 이거 곱하기 10배를 해서 이제 CPU로 가게 만들고, 또는 10V로 하면 곱하기 1배를 해서 CPU로 보내면 되죠. 굳이 왜 여기 1V로 하느냐. 근데 그건 1V로 하든 10V로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파워를 생각해야 돼요. 파워. 예를 들어서 지금 5ohm일 때 200mA였어요. 그거는 V2-V1이 1V일 때죠. 1V를 5ohm으로 나누면 200mA가 됐어요. 자, 그러면 파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파워. 200mA 곱하기 1V가 여기 걸리는 거니까, 최대 걸릴 수 있는 게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1V는
0.2 와트예요. 자, 근데 이 양단을 내가 10V로 설계하겠다. 그러면 V2-V1을 10V로 딱 고정해서 설계를 하겠다. 55ohm에 10V가 최대로 잡히는 거니까 레인지는. 그러면은 이거는 200mA 암페어가 이것도 되겠죠. 자, 근데 파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파워는 200mA 암페어 곱하기 10V니까 이거는 2와트가 돼요. 와트지가 높아지면은 뭐 열도 나고 어쨌든 간에 뭐 크기도 커지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와트지가 적게끔 설계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1V로 하고 곱하기 10배 증폭계를 단 이유가 저기를 와트지 저항을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설계를 할 때 1V로 하든 10V로 하든 설계자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와트지 저항을 쓰면 비용도 좀 올라가고 공간도 차지하는 게 달라지니까 좀 커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고려해서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가 1V로 왜 그렇게 고정시켜 놨느냐 그 이유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나중에 설계를 할 때 사소하지만 세기가 있는 지식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